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2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두 건, 그리고 오늘은 행동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월 중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코어 PCE가 전월 대비 0.6%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두 건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440억 불 IMF 차관과 관련해서 IMF와 협정한 올해 외환 보유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을 IMF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올해 60년 내 최대 가뭄 때문에 농산물 작황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행동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꿈과 희망을 갖고 목표를 세운 분들이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오늘의 토픽. Key Fed inflation measure rose 0.6% in January, more than expected. CNBC 뉴스 보시죠. 미국의 1월 중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코어 PCE가 전월 대비 0.6%나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7% 상승한 것입니다. 둘 다 전문가 예상을 상회하고요. 12월 중 전월 대비 0.2% 상승한 거에 대해서 크게 상승한 거죠. 미 연준은 일반 소비자 물가 CPI 지수에 비해서 이 대체 효과가 반영되는 이 코어 PC 물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많이 반영되죠. 한편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또는 헤드라인 PC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PC 물가는 전월 대비 0.6%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4% 상승하였고요. 12월에 5.3%보다 더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코어 PC의 전월 대비 상승률 추이이고요. 아래 그래프는 PC 또는 헤드라인 PC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 추이입니다. 1월 중 개인 소비 지출 총 규모는 18조 7천억 불인데요. 월중 1.8%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겁니다.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 증가폭이 커진 겁니다. 1월 중 개인 소득은 총 19조 8천억 불로서 월중에 1.4% 증가했습니다. 이도 역시 예상 1.2%를 상회한 것입니다. 개인 소득에서 개인 소비 지출을 뺀 개인 저축률은 4.7%로 전월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에서 왼쪽에 그 초록색 끝건선이 개인 소득이고요. 그 아래 빨간 선이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가 개인 저축률입니다. 부분별 물가 동향을 보면은 에너지는 월중에 2%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번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고요. 연간으로는 9.6% 상승했습니다. 식품은 월중에 0.4% 상승했는데 연간으로 11.1%나 상승하였습니다.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공이 0.6%씩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서비스 물가가 상품 물가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똑같이 올랐군요. PC 물가가 많이 오른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예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상승을 계속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105.12로 105를 넘었죠. 7주 내 최고입니다. PC 물가 많이 오른 데 대한 연준의 입장은 물가 상승세를 추가 확인한 거죠. 그 지난주에 CPI에 의해서 PCE도 올라가고 소비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총수요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연준 인사들이 매파 발언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도 아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FOMC 3월 20일 FOMC에서 25bp 인상 의견이 다수이지만은 50bp 인상 의견도 며칠 사이 많아졌습니다.
5월 3일 FOMC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IMF와 올해 외환보유고 목표 하향 조정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IMF는 현재 그 IMF 차관 440억 불과 관련해서 작년 3월에 중앙은행의 외환보유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 중인데요. 이 외환보유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이 현재 인도에서 열리고 있는 G20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IMF의 총재와 지금 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환보유고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이유는 올해 60년 내 최고 가뭄으로 농산물 작황이 매우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출이 부진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대두 수출이 세계 1위고요. 옥수수, 밀 등을 많이 수출하죠. 올해 60년 내 최대 가뭄으로 작황이 악화되었고 게다가 1차 상품 국제 가격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많이 증가했는데요. 에너지와 비료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가뭄으로 논밭이 황폐화되고 있죠. 그런데 IMF가 설정한 순외환보유고 목표를 보면요. 올 3월 말에 55억 불 그리고 올해 말에 98억 불을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순외환보유고니까 이 중에 일부 그 채무성의 외환보유는 빼고 아마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큰 나라 치고 외환보유고가 너무 적죠. 현재 그 아르헨티나의 순외환보유고는 44억 불에 불과합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채 매입 계획을 데트 바이백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입니다. 기사에 그 이유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국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탕감 계획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남미 국가들은 예채 탕감 사례가 많았죠. 빚잔치를 한 거죠. 채권금융기관이 원금의 상당 부분을 떼이는 경우죠. 한국이 1997년 말 1998년 초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요. 그 대응이 너무 순진했다는 느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외환위기 발생 과정이나 대응 과정에서 너무나 미숙하고 순진했다는 느낌이죠. 외국 채권금융기관에 그 채권자 책임을 묻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자를 더 쳐주기만 했죠. 그 당시 정치 관료들이 나라를 외환위기에서 구해냈다는 자랑을 하는 걸 들으면서 꿀밤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참고로 국제 농산물 가격 1년간 추이를 한번 보죠.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국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그 주 요인은 세계 경제 침체로 1차 상품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세계 경제 침체기에 후진국이 많이 생산하는 1차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1차 상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유행하고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건 그 1차 상품 가격은 하락한 데 비해서 2차나 서비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아래 대표적인 농산물 10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그 중에 설탕과 쌀만 빼고는 다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대두는 3.6% 가격 하락에 그쳤는데요. 중국이 수입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밀은 작년 한 해 동안 16.4% 하락하였고요. 팜오일은 29.6%, 그리고 우유는 14.6%, 고무는 25.1% 하락했습니다. 코튼 면은 30.5% 하락하였고요. 해바라기 씨유는 29.3% 하락하였습니다. 옥수수는 1.4% 하락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죠. 작년 GDP 성장률은 1.7%였습니다. 실업률은 7.1%고요. 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99%나 올랐습니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연 75%입니다.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4억 8,400만 불이고 작년 3분기 중에 경상수지 적자가 30억 3,100만 불입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외환보유고를 늘리기가 어렵겠죠. 특히 일국의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하는 환율 동향을 보면요.
지난 주말 1달러 대 196페소였습니다. 1년 전에 그 120페소였는데요. 64% 오른 거죠. 5년 전에는 1달러 대 40페소였고요. 10년 전에는 1달러 대 5페소였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정말 어렵군요. 네, 두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는 연준 인사 매파 발언이 계속되고 그리고 주말에 PC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죠. 지난 한 주 동안 다우는 3%, 그리고 S&P는 2.7%, 나스닥은 3.1%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도 금리 인상 전망으로 계속 상승하였는데요. 지난 주말 30년물이 거의 4% 가까운 3.95%까지 올랐고 2년물은 4.81%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매관리자 지표, PMI 지표에는 주요한 경제지표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연준 인사들 발언이 많은데요. 여기에 많이 관심이 가죠. PC 물가, CPI 물가앙 등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죠. PMI 지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대체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버크샤 해스웨이, HP, 타겟, 줌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네요. 다음 주에도 금리 인상 그리고 매파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이 얼마나 버틸지 관심이 가는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오늘의 명언들을 들으면서 연초에 세웠던 나의 목표, 꿈, 계획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